안녕하세요. 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w do you do? Hello. 你好，大家好。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가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네,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어요. 이상하게 좀 봄이 빨리 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오늘은 좀 추웠지만요. 네. 오늘의 방송의 첫 곡은 아이유가 신곡을 냈습니다. 아이유의 셀러브리티입니다. 듣고 오시죠. 네,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듣고 오셨습니다. 발음이 좀 의외로 어렵네요. 네. 오프닝부터 벌써 몇 번 씹었네요, 제가. 네. 아이유의 신곡이고요.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되게 신나고 좋은 곡이어서 네, 오늘의 첫 곡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한테는 이 삿포로의 겨울이 8년째예요. 8년째라기보다는 8번째 겨울인데요. 뭐 매년 느끼는 건데 겨울이 좀 짧아지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삿포로 하면 사실은 눈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눈이 점점 좀 적어지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저는 이제 8번째 겨울이라서 이제 원래부터 삿포로 뭐 출신 분들께서는 뭐 별로 자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외국인한테 이제 8년째 살고 있는 외국인한테는 이 해마다 눈의 그 양이 좀 다가오는 편이에요. 오늘 이번에는 맞네 뭐라든지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그 도로하고 보도하고 그 사이에 눈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치우게 되면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위로 계속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도에서 도로가 안 보일 정도의 눈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눈이 이렇게 많이 오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땅이 보이기 시작했던 게 거의 3월 말이나 4월 정도 들어가야 좀 눈이 좀 녹아서 이제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럴 때가 온 것 같은데, 그게 이 올해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벌써 땅이 보여요. 땅이 안 보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좀 점점 8번째 겨울을 이제 겪어오면서 점점 눈이 좀 적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만큼 더 확실히 더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칼바람이라고 하죠. 저는 이거를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는 칼바람이 굉장히 매서운데 이 칼바람을 제가 삿포로에서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추워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추운 것에 아프게 추운 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에도 물론 겨울이면 추웠지만 좀 포근하게 추웠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아프게 추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삿포로의 겨울이 좀 점점 짧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겨울이 짧아지면 봄이 빨리 온다는 뜻이겠죠. 근데 봄이 빨리 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약간 이제 개강을 앞둔 그런 느낌? 이게 벌써 2월에 왔어요. 저한테는요. 이게 뭐 날씨랑 상관없이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좀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에는 3월 말쯤에 많이 느껴졌는데, 올해는 2월에 벌써 이거 뭐지? 3월 말쯤의 날씨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씨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겨울이 짧아진 만큼 봄은 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름은 더 덥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지금부터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조금 아쉽기는 해요. 삿포로 하면 눈이 이제 유명한 도시인데 점점 눈이 뭐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면 그만큼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지진이 있었죠. 뭐 여기 삿포로에는 별로 이제 영향이 없었는데 조금 흔들렸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이제 맨션에서는 조금 흔들렸어요. 네. 뭐 끽끽하는 소리가 나면서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났거든요. 그때 이제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후쿠시마 쪽에 이제 지진이 많이 나서 거기에 사시는 분, 그 주변에나 뭐 도쿄 쪽에 사시는 분들은 네, 크게 많이 흔들렸다고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요. 네, 이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 2011년 3월 11일의 지진이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아요? 벌써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아직은 일본에 살기 전에 일이어서 한국은 일본은 4월에 학교가 시작을 하지만 한국은 3월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딱 그때가 새 학기 시작하는 그 주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 속보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때 뭐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때 뉴스를 봤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 살아서 정말 이제 관계가 없는데도 그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날짜도 기억을 해요. 3월 10일이 금요일이라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지인이 딱 이제 도쿄에 살고 있어서 컴퓨터실에 가서 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제가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때 스마트폰이랑 라인을 쓰지 않고 있어서 아마 그걸 좀 상용화되기 전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 일반적으로 쓰는 때가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네. 그 제 지인도 스마트폰이나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금이라면 라인으로 바로 메시지를 보냈겠지만 그때는 연락 수단이 메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것도 급히 스마트폰도 아니었기 때문에 급히 컴퓨터실을 그게 참 네 지금하고 다른 점이네요. 컴퓨터실을 되게 급하게 들어가서 이제 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한 몇 시간 후인가 그 다음 날인가가 이제 회신이 왔던 것 같아요. 답이 왔거든요. 잘 있다라는 답이 와서 그때 좀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3.11에 대한 기억이 뭔가 기억에 남아있는 네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지진이 이제 무슨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 그 10년 전 지진의 여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10년 전 지진의 여진이 지금 온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는 지구의 전체 역사에서 봤을 때 10년이 그냥 눈 깜빡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게 인간의 삶에서는 10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뭐 지구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뭐 진짜 눈 깜짝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10년 전 지진의 여진이라는 말도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뭐 이틀 3일 내에 큰 지진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뭐 다행히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랜만이라고 해요. 뭐 3년 전 정도에 일어난 이제 홋카이도 쪽의 지진, 그게 이제 제가 인생에서 겪은 첫 지진이었는데 그때랑 약간 비슷한 네,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깜짝 놀랐네요. 네.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피해가 없으리라 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의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무서운 생각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와야 되나, 언제 오는 건가 싶어갖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년 전에 3.11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10년 만에.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여러 뭐 트위터 같은데 보면 뭐 그때 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이제 욕조 안에 들어가신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하고 계셨는데
네, 다 이제 그래도 피해자가 없어서 피해자가 아직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 사망자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네, 경서가 부릅니다. 밤하늘의 별을. 삿포로시 구 나가야마 타케시로 테이와 삿포로시 구 미쓰비시 광업 기숙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단 이 두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구 나가야마 타케시로 테이는 1987년에 홋카이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제2대 홋카이도 도청 장관 톤덴 헤이 사령관 제7사단장을 역임한 나가야마 타케시로의 사저로 1877년대에 건축된 목조 단층 주택입니다. 개척사가 손을 쓴 일본과 서양의 주택 양식의 특징이 잘 나타났고 천장의 중심 장식 등의 의장이 토요히라관이나 세이카테이와 매우 닮았습니다. 구 미쓰비시 광업 기숙사는 2019년에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입니다. 1937년경에 당시 미쓰비시 광업 주식회사가 구 나가야마 타케시로 테이에 추설된 목조 2층 건물의 서양식 건물입니다. 홋카이도에서는 희소한 민간 기업 보유의 클럽하우스가 현존하는 예로 동그란 창문 등 다이쇼 쇼와 초기의 모던한 양식 건물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시설들의 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두 곳의 시설은 관내로 이어져 있고 개관 시간은 양쪽 다 9시부터 22시까지이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또한 미쓰비시 광업 기숙사의 2층에는 일본식 방이 3개 있고 누구라도 빌려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시설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관일은 매월 제2 수요일 및 12월 29일부터 1월 3일 연말연시입니다. 장소는 삿포로시 중앙구 기타 2조 히가시 6촌매 2의 나가야마 기념공원 내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토자이센 버스센터 마에부터 도보로 약 1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나가야마테이 관리실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볼만한 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 나가야마 타케시로 테이는 역사적인 건물의 디자인이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관람시설입니다. 구 미쓰비시 광업 기숙사에서는 판넬이나 전자간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휘감는 역사 외에 나에보 기타 3조 도리 주변의 역사 등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또한 구 미쓰비시 광업 기숙사에서는 유유자적하면서 건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기의 일본 서양을 절충한 분위기의 찻집 나가야마 레스토가 있습니다. 비프시츠, 나가야마테 카레, 두꺼운 고기 카츠 샌드위치 등 정식 메뉴 외에 계절 한정 메뉴 등도 맛도 보고 보기도 좋은 요리나 디저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가야마 레스토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면서 영업하고 있으니까 시설을 이용하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네, 제가 SF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SF 같이 저는 좀 허망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우주 전쟁이나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뭐 저런 일이 지금 적어도 제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조금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고 SF의 가장 큰 매력이 CG잖아요. 얼마나 우주 공간을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는, 이 세계에는 없는 그 배경을 잘 구현을 하는가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G가 이상해서 못 보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승리호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개봉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개봉이 못 됐다고 해요. 원래 작년 여름쯤을 이제 겨냥해서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혹시 넷플릭스 되시는 분 꼭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제가 SF를 좋아했군요. 네,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SF 좋아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일단 CG가 너무 좋아요.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CG가 정말 우주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한국에 있는 회사 전부 뭐 다 달라붙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CG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이야기는 이제 지금도 그 우주에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버리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데 아마 미래 세계에는 그 쓰레기가 더 많겠죠. 그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쓰레기끼리 부딪히면 그게 이제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 쓰레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상상에서 시작된 영화인데요. 이 승리호도 이제 한국의 이제 한국인들이 타고 있는 배죠. 우주 배죠. 거기서 이제 우주의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사연을 가진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장선장이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어린 딸을 잃어버리고 계속 딸을 찾아러 다니는 태호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로보트, 업동이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 지구에서는 이제 조폭이었지만, 지구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까지 받은 조폭이에요. 이제 그것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타이거박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저씨도 있고요. 이렇게 4명한테 어느 날 우연히 꽃님이라는 소녀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꽃님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내용인데요. CG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스토리가 사실은 그렇게 막 흥미있는 스토리는 아니었지만 CG 때문에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는 스토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스토리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SF 영화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서사가 너무 깊어도 SF 영화로서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쿨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등장인물 4명이 이제 나중에 꽃님이라는 여자아이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가족이 돼요, 실제로. 네. 그래서 원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오히려 쿨하다고 느껴졌는데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신파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파를 못 느꼈거든요. 네. 신파가 나오려면 일단은 태호가 딸을 찾던가, 딸을 찾으면서 엄청 울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쿨하다고 느꼈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감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파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일본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별 생각 없이 신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 신파라는 말이 이제 메이지 시대에 일본의 영국의 한 파로, 그러니까 신파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연극의 새로운 파다라는 의미에서 나타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신파가 있으면 구파가 있겠죠. 이 구파는 가부키. 그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연극을 했던 가부키 같은 거는 구파. 그래서 가부키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연극은 그러니까 현대극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현대극은 신파라고 이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신파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로 쓰이기 때문이죠. 네, 그냥 뭐랄까요? 눈물을 억지로 짜내는 듯한 분위기를 만드는 내용. 이거를 보통 신파라고 해요. 그래서 신파의 대표적인 영화는 한국 영화로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7번 방의 선물 같은 영화가 신파의 굉장히 대표적인 영화가 아닌가. 눈물이 나긴 나는데 그 눈물을 관객들에게 눈물이 나도록 하려고 굉장히 장치가 많은 영화.
네, 그런 영화가 이제 신파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신파가 원래 일본어고 일본에서 가부키를 이제 대신하는 새로운 현대극을 가리키는 말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승리호는 신파가 아니다. 네, 눈물을 짜내려는 설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설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쿨하게 지나가요. 네, 오히려 저는 쿨하게 지나간다고 느꼈는데, 네, 근데 신파라고 느끼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역시 사람마다 감상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승리호 배경이 2095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저나 여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없을 때죠. 네. 95년인가 아마 그게 설정이에요. 2095년. 네.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이 사는구나 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시대에는 우주를 저렇게 갈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설정상에서는 지구가 거의 망한 걸로 나오거든요. 지구에선 거의 살 수가 없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데 그건 좀 슬펐어요. 저는 지구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남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슬펐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승리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추천작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요, 적재가 부릅니다. 별 보러 가자. 네, 한국의 일본어로 얘기하면 뭐 시니가미라고 할 텐데요. 사신이라고 하죠. 네, 한국의 사신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저승사자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저승사자의 이미지를 이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저승사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도깨비의 이제 앙숙이자 친구로 나온 저승사자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세요? 꼭 까만색 수트, 까만색 양복에 검은색 모자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저승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날이니까 뭐 한복, 검은 한복에 검은색 갓을 쓴 그런 형상이 저승사자의 모습인데요. 저는 이 저승사자의 이런 모습이 정말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복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게 옛날에 이제 글이나 그림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어요. 이제 다양하고 화려한 한복을 입고 모자도 딱히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의 한국 사람들은 저승사자 하면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다루는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있는 귀신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늘 이불 속에서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이제 숨어서 몰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보고 싶기는 한 거죠. 안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불 속에서 이제 숨어서 봤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저승사자의 모습이 검은색 옷과 검은색 갓을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드라마를 만든 이제 연출가의 말에 의하면 뭔가 저승사자의 이미지가 필요했다고 해요. 뭔가 무섭고 음침하고 누가 봐도 저승사자다라는 느낌을 줄 만한 그런 이제 복색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안을 해낸 게 검은색 한복과 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사실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승사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저승사자의 모습은 현대에 만들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저승사자는
굉장히 화려한 한복과 굉장히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걸 최근에 우연히 알게 돼서 나름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정말 전복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아마 저승사자의 모습은 검은색과 검은색 옷과 검은색 모자로 구현될 것 같아요. 정말 임팩트가 크지 않나요? 검은색이라는 그 색에서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한국 영화를 보여주려고 여러 가지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영화를 고르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재미는 있어야 돼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 같이 보기에 민망하지 않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좀 야한 장면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훈도 있어야 되고 대사도 나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나쁜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뭔가 남녀의 비하나 국가에 대한 비하도 나오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다 쳐내고 보니까 정말 의외로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줄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멜로 영화를 뭘 보여줄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 2018년에 이제 한국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보여주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영화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손예진하고 서지섭 씨가 나오는 영화죠. 이게 이제 원작이 일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일본 소설에서 시작한 일본 영화인데요. 2004년. 이거 한 20년 지났네요. 거의 20년 전의 영화. 일본 영화 다케우치 유코와 나카무라 시도가 주연을 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이제 원작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일본 영화도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보다가 일본 영화를 한번 더 보고 싶다 해서 정말 거의 20년 전에 한번 봤다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봤는데 스토리는 똑같아요. 원작이니까요. 스토리는 굉장히 똑같은데 굉장히 몇 군데 근데 부분 장면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 두 개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봐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로맨스 영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토리는 바뀌지 않는데 부분 똑같은 씬인데 뭔가 좀 다른 그런 게 되게 많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음악을 듣고 와서 다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요. 마마무가 부릅니다. 띵가띵가. 아까 이제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이제 이야기에 이어서요.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가 아예 똑같아요. 스토리가 아예 똑같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면은 나왔고 어떤 장면은 안 나왔고 이런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중요한 소품으로 테루테루 보즈가 나와요. 제가 기억에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테루테루 보즈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테루테루 보즈를 만들어서 매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가 오는 날 엄마가 와요. 비가 오는 날 엄마가 와서 비가 그치면 엄마가 가야 돼요.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설정이라서 이 아이가 테루테루 보즈를 이제 매달면서 계속 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테루테루 보즈를 매다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문화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테루테루 보즈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다른 장면은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련된 다른 장면은 나오지 않고 단지 이제 비가 오는 속설이 있어요. 한국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오더라 같은 그런 이제 속설이 있어서 그런 장면으로 대체가 돼요. 친구 아빠가 비가 오면 자꾸 세차를 하면 비가 온다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차를 좀 망가뜨린 거예요. 세차를 하도록. 그런 씬이 나오거든요. 테루테루 보즈는 안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좀 병이 있는데요. 가끔 좀 쓰러지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는 장소가 일본 영화 쪽이 이제 마츠리예요. 동네 마츠리가 있어서 거기 구경을 갔다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데를 좀 잘 못 견뎌 하는 설정이어서요.
네, 거기에 갔다가 쓰러져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맞쓰리라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동회로 바뀝니다. 네. 이 아이의 운동회에서 아빠와 같이 달리기, 계주를 하는 네, 그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계주를 하다가 쓰러지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잘 바꾼 것 같아요. 한국에는 맞쓰리가 없으니까 보통 있는 일본, 이제 한국의 운동회라는 설정을 넣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본의 목욕 장면이 없어요. 이제 그 욕조에 들어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의외로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씬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일본 쪽은 있지만 역시 한국 쪽은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네,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좀 다르게 바꿨고요. 설정도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원으로 나와요. 이제 보통 평범한 회사원으로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접수나 좀 잡일을 하는 네, 그런 설정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좀 배우가 소지섭 씨가 전에 수영 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는 육상 선수로 나오는데 이제 한국 쪽에서는 수영 선수로 나오는 거. 네, 그런 게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한국 쪽이 좀 이 두 주인공, 남녀 주인공의 학창 시절을 좀 자세하게 다뤄요. 그래서 약간 한국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좀 강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 시절에 이러한 인연이 계속 이어져 왔다. 뭐 이런 걸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멜로가 나와서 좀 멜로 영화라는 인상이 조금 강하게 있어요. 일본보다는 좀 저한테는 강하게 남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아마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었던 장면이 이거였는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좀 그야말로 쿵 하는 씬인데요. 좀 설레고, 막 이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의 분위기가 나는 씬이었는데, 이 좀 여자 주인공이 손이 시려서 남자 주인공의 이제 잠바 포켓 주머니에 손을 넣는 씬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손이 시려서 넣었다기보다는 네, 첫 스킨십이었죠. 첫 스킨십 씬으로 나온 게 여자가 남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남자가 거기에 자기 손을 넣어서 손을 잡는 네, 그런 조금 정말 로맨틱한 그런 씬이 있는데요. 되게 재밌었던 게 한국은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여자가 넣습니다. 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때 이제 남자가 이제 좀 조금 놀라고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자기 손도 넣어서 손을 잡는 씬이었는데요. 일본 쪽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여자가 손이 시리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그럼 주머니에 넣어 라고 얘기해서 그때 이제 넣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장면인데 조금 다르게 연출된 게 좀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기회 되시는 분은 두 영화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중국어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는요, 3월 12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